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가 리그왕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한국 시간 4일 새벽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랑스에서 열린 2324 프랑스 리그왕 11라운드 파리 생제르맹 대 몽펠리에의 경기에서 이강인이 멋진 왼발 중거리 슛으로 리그왕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전반 10분 오른쪽 측면에서 하키미가 건네준 크로스를 음바페가 재치있게 흘려주자 이강인이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골 왼쪽 상단에 꽂아버린 것이죠. 이로써 지난달 26일 챔스 조별리그 3차전 대밀란전에서 PSG 데뷔골을 터뜨렸던 이강인은 지난 라운드 브레스전 어시에 이어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또 PSG는 이강인의 선제골과 자이르 에메리, 비티냐의 연속골로 몽펠리에를 3대0으로 완파하고 리그 선두로 올라섰죠. 한편 이 경기는 스포츠 전문 채널을 통해 일본에서도 생중계되었습니다. 이강인의 맹활약에 대해 일본 축구 팬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일본 언론이 전한 기사와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일본 언론의 기사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을 승리로 이끈 선제골. 이강인의 루이스 엔리케 감독도 감탄. 그는 완벽한 선수. 3일에 열린 리그왕 11라운드 몽펠리에전 후 파리 생제르맹의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선제골을 기록한 한국 대표 미드필더 이강인을 칭찬했다. 전반 10분 우측 사이드 깊은 위치에서 모로코 대표 수비수 아슈샤프 하키미가 땅볼 크로스를 공급하자 페널티 지역 중앙에 프랑스 대표 공격수 킬리안 음바페가 흘리고 등 뒤에서 볼을 받은 이강인이 왼발을 휘둘러 골 좌측 상단으로 슛을 꽂아 넣었다. 이강인의 선제골로 안정감을 얻은 파리 생제르맹은 후반에 추가골을 탈취. 58분에 U21 프랑스 대표 미드필더 오렌 자이르 에머리, 66분에 포르투갈 대표 미드필더 비티냐가 골망을 흔들며 3대0으로 완승을 거뒀다. 프랑스 미디어 RMC 스포츠는 3일 이미 기자회견에서 칭찬한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경기를 거듭할수록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에게 매료되는 것 같다 라며 파리 생제르맹의 감독이 22세의 한국 대표 미드필더를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전했다. 또 프라임 비디오 스포트 프랑스는 몽펠리에전이 끝난 후 엔리케 감독의 인터뷰를 공개. 그는 다음과 같이 이강인을 칭찬하고 있다. 그는 몸집이 작지만 어디서든 뛸 수 있다. 전방에서도 후방에서도 중앙에서도 사이드에서도 말이다. 수비도 할 수 있고 득점도 할 수 있는 그는 완벽한 선수지. 그와의 계약은 클럽에 있어서 크다. 계약했을 때 우리는 그의 잠재력을 알고 있었다. 그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남았지만 아주 잘 활약하고 있다. 현재 리그 4연승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 이강인의 출전 기회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지도 모른다.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비슷한 기사 3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기사가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의 번역이니 찬반 쓰는 비율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인은 레키푸지의 평점에서 이 경기 최고인 8점이었습니다. 레키푸지의 주간 베스트 11에도 처음으로 선출될 것 같네요. 덴벨레도 올 시즌에서는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콜로무아니 힘내라. 이강인 대단하구나. PSG에서 주전이라니. 이 나이에는 자신감을 가지면 단번에 성장하니까 한 단계 위의 선수가 될지도 모르겠네. 이강인. 일본 누리꾼들이 이강인을 이가인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강인이라는 발음이 일본인에게는 어려운 발음이기 때문이지만 이가는 밤송이, 나방이라는 뜻이고 이가인은 이외, 기타 등등 이라는 뜻도 있으므로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쿠보를 대두나 대갈장군이라 부르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강인 컨디션 좋아 보이네요. PSG에서 출전 시간도 늘고 활약하고 있다니 훌륭하네요. 능력도 있고 엔리케나 다른 몇 명의 동료와도 말이 통하는 시점에서 활약할 수 있는 조건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었지. 처음에 네이마르 파벌로 갔던 강인이 음바페에게 포옹받는 날이 올 줄은. 나머지는 덴벨레에게 바보 취급 당하지 않으면 완벽할 듯. 파리의 왕은 한 사람이면 충분해. 미들이 더 단단해지고 빌드업이 개선되면 챔스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듯. 약해져서 메시와 네이마르의 위대함을 깨달을 줄 알았는데 반대로 더 강해졌을지도 몰라. 언젠가 다시 쿠보와 함께 뛰었으면 좋겠다. 절친 둘이서 리그를 제패하면 완전 최고겠지. 파리는 음바페 중심이 아니라 에머리 중심의 팀으로 하는 쪽이 강할 듯. 어쨌든 출전 횟수도 늘어났고 순조롭겠군. 일부 언론은 여러모로 시끄러웠지만 사실은 개막부터 선발이었고 그 후에는 부상과 아시안게임으로 빠졌을 뿐이니까 서열이 낮았던 것은 아니었죠. 그동안 일본의 일부 언론과 축구팬들은 이강인이 부상과 아시안게임으로 경기에 나가지 못하자 곧 스페인 팀으로 이적하거나 임대될 것이라고 떠들었습니다. 아직도 오채널이나 사카사카 같은 우익 사이트를 보면 이강인과 쿠보를 비교하며 이강인은 마요르카로 돌아갈 신세라고 굳게 믿고 있죠. 쿠보의 활약에 자극받았구나.
강인은 클럽에서도 대표팀에서도 역습 축구만 해왔기 때문에 개막 초기에는 점유율이 6할 이상인 PSG에서의 움직임이 눈에 띄지 않았다. 그리고 아시안게임 이탈을 거쳐 클럽에 복귀하고 나서 공식전 4경기에서 2골 1도움, 점유율 축구에서의 움직임을 몸에 지니고 있었다. 그의 적응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해. 발렌시아 시절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던 선수였지만 원래 실력이 있던 선수였지. 칸델라 출신으로 마요르카에서도 사이가 좋았던 쿠보 선수도 자극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메시, 네이마르, 수아레스, 이니에스타를 지도했고 3관왕을 달성했던 장본인으로부터 이런 코멘트는 훌륭하다. 이강인 어차피 묻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해냈잖아. 챔스에서도 선발로 결과를 남기면 대박이겠네. 한국 대표팀도 손, 이강인, 희찬의 전방은 상당히 위협적이지 않아? 미들은 모르겠지만 한국 대표팀 선수층의 화려함과 두터움이 돋보인다. 2026년 월드컵에서는 시장 가치에서 총 1000억엔을 넘어 우승 후보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레벨로 가는 것은 아닐까. 일본세는 저만치 앞서가는 한국세를 뒤쫓는 모양. 낚시꾼 아재인가? 김치와 칭타오 맥주를 접종했으니 대단하겠지. 뭔가 껍질 하나를 깨고 나온 느낌이네. 잠재력은 원래 있었지만 투박한 느낌이나 쓰이는 법도 좀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도 있었던 만큼 쿠보군도 같은 처지였으니 서로 절차탕마해서 아시아를 열광시켰으면 좋겠네. 뭐 한국 언론이 암덩어리지만 일본 언론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기사 중에서 불타오를 것 같은 기사를 일부러 골라서 인용하기 때문에 일본 언론은 질이 나쁘다. 빅클럽이라는 곳에서 월드클래스 선수들과 함께 뛰었고 결과도 남기고 있다. 쿠보, 미토마, 토미야스도 대단하지만 현재 손, 이, 김해는 미치지 못해. 역시 좋은 플레이에 숫자, 득점도 남겨야 해. 쿠보, 미토마도 본받았으면 좋겠어. 역시 PSG에서 바로 결과를 낼 줄은 몰랐다. 너무 대단해. 한국 선수는 빅클럽에서 주전인데 일본인은 빅클럽에 가도 벤치인 것은 왜지? 카마타 얘기구나. 세리에에 갔을 때부터 싫은 예감은 들었지만 우연입니다. 깊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일과성인 겁니다. 생각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일본은 강해. 개인이든 조직이든 세계 제일이 될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안심하세요. 한국이 부러워. 동경하는 나라. 축구나 BTS 모든 것이 자랑스러워. 도덕성이 지구상에서 워스트 2위니까. 참고로 1위는 중국. 이 선수와 쿠보 선수 모두 외부의 간섭이 적은 마요르카 클럽에서 축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았던 거겠지. 다시 한번 축구 소년이었던 시절로 돌아가서 공을 찬 덕분에 마요르카에서 경기를 함으로써 자신의 축구를 되찾고 지금의 클럽에서 활약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쿠보 선수는 마요르카와 경기 후에 전 팀 동료들과의 분위기가 아주 좋죠. 두 사람이 각자의 클럽과 대표팀에서 일본과 한국의 축구를 더욱 세계에 알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의 경기를 봐도 축구 IQ가 높다는 걸 알 수 있지. 공간의 사용법, 만드는 법에 능숙하고 시야가 넓다. 음바페와는 이미지가 공유되는 것 같고 보는 공간이 같아서 이강인에게 볼이 투입되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둘러싸여도 볼을 잃지 않고 48의 시도에 48에 성공한 높은 패스 정확도로 적을 끌어들여 찬스를 만들어낸다. 스페인의 저널리스트가 말하길 쿠보나 이강인 같은 작은 선수들이 유럽에서 활약하려면 신체가 성장하고 강해져서 경험을 쌓고 듀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두 선수 모두 지난 시즌 맹활약을 바탕으로 올 시즌은 더욱 버전업을 하려고 한다. 이강인도 서포터들의 평가도 좋고 팀 동료들에게도 기움을 받는 것 같고 팀의 키커를 맡으며 선발로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더욱 날아올랐으면 좋겠네. 같은 아시아인의 활약은 기쁩니다. 특히 강인은 쿠보의 절친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다소 줄어들고는 있지만 예전에는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이나 무시가 있어 아시아인이 B클럽으로 이적하는 것만으로도 위협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쿠보나 미토마, 엔도를 포함한 일본 대표 선수는 물론 흥민이나 강인도 활약해서 아시아를 무시하는 나쁜 풍습을 없애주었으면 한다. 그것이 미래의 아시아, 일본의 레벨업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해. 뭐 평범하게 생각하면 스페인에서 그만큼 했으니까 그보다 아래인 리그에서 활약해도 이상하지는 않아. 반대로 선발 경쟁은 힘들겠지만 이강인도 주변이 잘할수록 능력 발휘가 되는 타입일 테니 앞으로도 주목이네요. 원래 기술은 높으니까 주위의 레벨이 올라가면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쿠보와 같은 22세, 아직도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한국은 역시 일본의 라이벌이구나. 아무튼 병역이 단축되어서 다행이지. 시즌 개막 직후에 이탈은 있었지만 천천히 설 자리를 잡아갔으면 좋겠네.
챔스에서도 밀란을 상대로 득점했고 한국 대표팀에서도 훌륭한 프리킥을 넣었고 정말 멋진 활약이네요. 쿠보와 강인이 있는데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마요르카는 정말 노답이었구나. 쿠보가 있을 때밖에 정보를 얻지 못한 것 같은데 지난 시즌의 이강인은 보통으로 중심 선수였어. 쿠보가 있을 때의 아기레는 잔류 경쟁 속에서 취임했기 때문에 그런 전술이 된 거고, 게다가 루이스 가르시아 때는 벤제마랑 매치업에서 다칠 때까지 쿠보 위주의 전술로 순조로웠고, 제대로 경기에 못 나갈 줄 알았는데 지난번 U24인가에서 우승하고 나서 좋아졌네. 순수하게 대단하네. 다만 제발 일일이 쿠보의 이름을 들먹이며 비교하지 않았으면. 쿠보는 평범하게 이강인과 사이가 좋고 쿠보 본인이 한국을 싫어하는 것도 아닌데 자신의 한국 혐오를 쿠보에게 떠넘기는 것은 민폐라고 생각하지 않냐? 한국 언론이 말하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일본도 보통으로 쿠보를 다른 선수와 비교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으니까 누굴 탓할 순 없잖아. 지가 쿠보 이름을 들먹였으면서. 요즘 시대의 인종차별이라니. 이강인은 마요르카에서 쿠보와 사이가 좋았죠. 오카자키, 카가와도 박주호와 친했고, 구자철도 일본 선수와 사이 좋은 걸 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이 많지만 대표팀 경기가 되면 뜨거워지지. 근데 기성용은 싫습니다. 한국인은 가까이 사귀면 오지랖을 떨어서 개빡치기도 하지만 상냥하고 좋은 녀석들이 많더라. 다만 언론을 거치는 순간 민폐인 이웃나라가 되고 실제 집단 심리는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과 비슷해. 이대로 파리에서 활약하면 루이스 엔리케의 루트로 바르샤에 갈지도. 쿠보보다 드리블은 떨어지지만 중장거리 패스 그리고 점수를 딸 수 있는 프리킥도 이강인이 위. 일본 언론이 전한 바에 좀 더 첨언을 하자면 엔리케 감독의 구체적인 워딩은 이강인은 스페인에서 오래 뛰었다. 보았듯이 그는 훌륭하다. 발렌시아와 마요르카 시절부터 알았다. PSG로 데려온 사람은 루이스 캄포스 단장이다. 그에게 축하를 전하고 싶다. 이강인의 영입은 클럽에 있어 훌륭한 영입이었기 때문이다. 이강인은 모든 팬들이 좋아하는 선수 중 한 명이다. 그는 젊고 수비와 공격에 있어 매우 많은 자질과 의지, 헌신을 가지고 있다. 그는 압박을 받을 때도 공을 잃지 않는다. 오늘 밤 우리가 본 것처럼 골을 넣기도 한다. 그리고 그는 갈망이 있다. 갈망은 선수가 성장하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이고 우리 스쿼드에서 그런 특성을 지닌 좋은 선수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한편 자신에게 온 볼을 양보하며 이강인의 골을 도와준 단장은 경기 후 이강인의 SNS에 내 친구 라며 축하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골 직후 음바페에게 달려가 안긴 보람이. 사회생활도 참 잘하는 슈돌이네요. 이강인 선수와 파리 생제르맹의 다음 일정은 한국 시간 8일 새벽 5시에 열릴 챔스 조별리그 4차전 대 밀란전입니다. 죽음의 조인 F조의 향방을 알 수 있게 될 매우 중요한 경기죠. 이 경기에서는 또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이강인 선수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